1대 29대 300 이게 무슨 숫자일까? 1대 100? 아니야. 1대 29대 300은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래. 이 하인리히는 미국의 한 여행자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의 이름이었어. 보험회사의 특성상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얼마나 자주 일어났고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을 했다고 해. 그렇게 분석한 사고 사례가 무려 7만 5천 건이라고 해. 7만 5천 건쯤 분석을 했으면 뭔가 법칙이 나와도 나왔겠지. 여기서 바로 이 흥미로운 하인리히의 법칙이 발견되는데, 어떤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면 29명의 부상자들이 있었고 29명의 부상자들이 나오기 전에는 약 300여 명의 유사한 부상을 입을 뻔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법칙이야. 이게 바로 하인리히가 말한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 이런 법칙이 우리 사회의 각종 대형 사건, 사고, 재난에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해. 여러분, 삼풍백화점 사건 혹시 기억해? 1995년 6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그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그 뉴스를 처음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해. 강남의 한복판에 세워진 삼풍백화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삼풍백화점이 그것도 영업시간 중에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그 뉴스에 정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었지.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도 하인리히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어. 삼풍백화점 사고가 난 뒤에 내가 기자가 돼서 사회부 기자를 할 텐데 제보가 왔어. 당시 레미콘 회사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이었는데, 레미콘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콘크리트 배합 비율을 속여서 돈을 벌어왔는지를 제보한 거야. 모래와 자갈과 혼화제 같은 여러 가지 원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배합 비율이 원가가 매일마다 달라진다고 해. 가장 싼 원가를 많이 집어넣는 방식으로 배합 비율을 조율하면 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레미콘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거야. 그때 백화점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구나. 레미콘 생산일지를 다 파기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당시 1등 레미콘 회사부터 3등 레미콘 회사까지 싹 다 구속됐어. 사실 삼풍백화점의 하인리히의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일 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시멘트, 철근, 각종 건축자재 이런 것들을 싸게 쓰고 돈 때문에 이런 부실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하인리히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수많은 잔진동 사례, 구조적인 결함, 금이 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다가 결국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지. 당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바로 1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상당한 충격이었거든. 7년 전 바로 오늘이지 우리 서해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당시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당시 나는 서해에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 부근에 배를 띄워놓고 선상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고 했는데, 그 당시 취재 결과도 비슷한 일이었어. 세월호라는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잘못,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는지 사실 뉴스로 그 당시에 거의 다 밝혀졌거든. 불법 증축의 문제, 오래된 선박이 어떻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과정들, 고박을 제대로 안 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때 일거에 다 드러났지. 우리 사회에 왜 이런 문제들, 대형 참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하인리히의 법칙하고 비슷한 결론이었어. 우리 사회가 이런 큰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정말로 많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고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때도 느꼈지. 하인리히의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절대 어떤 사고도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라는 거야. 큰 사고가 있기까지는 설마 이쯤은 괜찮겠지 하는 여러 번의 비슷한 유형의 사고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이야. 우리 주변에서는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나중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 나는 다음 난리로 또 찾아올게.
그게 2008년 검찰 출입할 때인데요. 먼저 제보가 온 분이 레미콘 회사 중역으로 퇴임을 하신 임원급 퇴임자인데 자기네 생산 일지를 다 가져왔어요.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 일지를 어떻게 조작하냐면 예를 들어 4월 16일 날 생산 일자다 그러면 그 생산 일보를 쓰는데 자기네들이 막 한 거를 4월 16일 파일로 딱 쓰고 Alt 10을 딱 누르면 그렇게 딱 가라 시스템과 실제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그 시스템 파일 이름이 가라.exe. 가라가 이제 일본 말인가? 사실 그래서 우리 후배 취재 기자가 취재를 했더니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대는 바람에 정확하게 취재가 안 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KBS 기자가 왔다 갔다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돈을 한 10억인가를 주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또 한 개 압수수색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성숙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차차 줄어가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재난 없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물 붕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관광기나 비상구 등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습니다. 부서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피해주세요. 가방이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물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고 옷이나 천으로 입과 코를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해주세요. 건물 내 고립될 경우 단단한 테이블 및 창문이 없는 벽 옆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리 또는 고함을 지르는 등의 체력 소모는 최소화하고 벽과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려 구조 요청을 합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주기로 꺼주세요.